리딩 스케일 42 일치 브리치 문제고요. 먼저 문장 구조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에서 remain이 2형식으로 쓰이는데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remain이 1형식일 때는 남다 뜻이죠. 참고로 remai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영문법 시험에서는 수동태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remain이 2형식으로 쓰이면요, 비형 동사로 뭐뭐이다, 약간 비동사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main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형식이면 보통 부사나 전면구 정도가 독해에서 뒤에 오겠죠. 동사 뒤에. 하지만 2형식이면은 아무래도 보어인 효용사나 명사, 효용사면 주어의 상태, 명사면 주어와 동격.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remain intact, 주어는 손상되지 않다. 그리고 equivocal 애매한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어는 remain equivocal, 주어는 애매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영문법 시험에서 이거 조심합시다.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이 문제는요 remain, 남아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이 문제는 한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형수용법으로 후치수식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한유조용법에서 후치수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저 프로블럼은 to be seen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그러면 프로블럼이 지금 단수 주어니까 림에다 s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문장이죠. 앞으로 두고 볼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영어 독해는요, 문장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를 뒤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외치라고 해요. 만약에 이런 외치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남아있다,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으로 목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위해서 하면 이상하죠. 이 문제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서 사전에도 remain 다음에 투부정사로 쓰이면요, 아직 뭐뭐 해야 할 게 남아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 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몇 가지 이런 일이나 직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바로 to be finished. 아, 끝내줘야 할 게. 그러니까 몇 가지 일들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일치 브리치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일치 브리치에서 일치 문제면 우리 문제에서 일치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불일치 문제면 S 표시를 하자. 그리고 한글이 선지인 경우와 영어가 선지인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한글이 선지이면 선지부터 먼저 읽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선지 읽고 중요 키워드 체크하고 본문 들어가서 빨리 비교하면 되겠죠. 반면에 영어가 선지이면요, 일단 본문부터 바로 들어가시고 중간중간 내려와서 선지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선지 자체가, 영어 선지인 경우는 선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선지에서 쓰인 어휘가 어려우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지를 본다 하더라도 지문 올라갈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문 올라갈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에 재진술 표현 조심해 주세요. paraphrasing 바꿔 써주고, 수치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순서를 바꾸거나, 또 일부러 내용을 잘 파악 못하게 선지에서 수동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연에 나온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자, 스캐닝과 스키밍이 있다. 우리 스캐닝은 찾아 있는 거, 특정 정보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 어떤 수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올라갈 때 그 수치를 빠르게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빠르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건 아니다. 모든 문장을 다 똑같은 속도로 읽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스키밍, 훑어 있는 거. 모든 세부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보통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읽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주제, 제목, 요지 이럴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상세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따가 본문에서 이런 포렌식 과정의 각 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해야 되고, 또 순서 및 절차도 이해해야 된다. 포렌식 과정에서 각 단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또 정확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죠.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의 사실과 어떻게 일치하거나 불일치한지
비교 분석합니다. 자, 올라와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 않는 것에다 S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한글이 선지니까 선지 먼저 읽어볼게요. 포렌식의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 동그라미 표시 주세요. 수치 나오면 잘 봐야죠. 전문적인 도움 동그라미.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2번 포렌식의 각 단계에서 일련의 증거들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전 증거들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 표시해 볼게요. 3번 포렌식을 통해 만들어진 종합보고서는, 자, 종합보고서 동그라미,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 동그라미, 공식적인 해석이다. 네 번째, 증거에 대한 실험실 분석과 조사가 진행된 후, 자, 그러면 실험실 분석과 조사 동그라미,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증거 복원 절차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록 모든 이런 법의학적 사건이 다를지라도 각각의 사건은요, 경험합니다. 많은 같은 과정을. 각 과정은 결국 요구한다는 거죠. 그 자체의 절차와 전문성이죠. 자, 이러한 각 단계를 통해서 일련의 이런 증거는, 자, 첫 번째 단서 나왔습니다. must remain intact.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중간중간 적절히 한번 내려와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 부분이죠. 포렌식의 각 단계의 일련의 증거들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부분과 연결하면 됩니다. 결국 재진수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나왔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순서의 개념이면은 뒤에는 the second phase, 두 번째 단계, 그리고 next,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순서가 나온다는 걸 예측을 해야 합니다.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어야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사건을 발견한 거고요. 시중팔구, 그러한 발견 다 우연히 일어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 잘 보셔야죠. 왜냐면 포렌식의 이게 두 번째 단계, 이 부분 나왔잖아요. 이것은 자, 빠르게 복원해야 돼요. 그러한 시신수습과 증거물을 복원해야 한다.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시신수습과 증거물을 복원하고, 이것과 그리고 추후의 과정은요,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한다. 이 부분 별표 표시해 주세요. 이게 1번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다.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1번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실험실 분석과 이런 조사예요. 이런 시신과 그리고 증거, 그런 것이 진행된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단계에서 분명히 시신과 증거가 발견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실험실 분석과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근데 4번 보세요. 거꾸로 했어요. 증거에 대한 실험실 분석과 조사가 진행된 후에 증거 복원 절차가 진행된다. 반대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와 관련된 지문에서는 원인과 결과, 순서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4번과 연결하시고 4번이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자,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런 모든 정보들, 각각 다른 어떤 실험실과 조사자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집니다. 그리고 종합이 돼요. 하나의 사건 보고서로 종합이 된다. 비록 이러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요. 자, 다음 이러한 종합된 것이 공식적인 정보의 바로 해석이다. 자, 이거 별표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3번에 포렌식을 통해 만들어진 종합보고서는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다. 이 부분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제공합니다. 가장 논리적인 설명과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어떤 재구성, 이런 사건과 그리고 이런 시신 어떤 확인을 제공한다.